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아오모리 앞바다 규모 7.5 강진. 그런데 더 큰 지진이 온다는 경고가 들렸습니다. 후발 지진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아리랑 7호가 포착했습니다. 예측대로 규모 6.9 지진이 또 발생. 쓰나미 주의보 공포까지 덮친 상태.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손을 내밀 것인가? 지진의 쓰나미 공포까지 덮친 일본에게 과연 미국과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생사가 엇갈린 피를 말리는 72시간의 진실.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해양재난 시나리오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하시바 유토입니다. 전직은 해상보안청 구조지휘관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며칠 전부터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연쇄강진이 발생했거든요. 12월 8일 밤 규모 7.5의 큰 흔들림이 있었고 일본은 드물게 후발 지진주의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밤 예상대로 규모 6.9 지진과 쓰나미 위협이 왔죠. 다행히 선제 대피가 빠르게 진행돼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완벽한 대응이라고 자축했어요. 주민들도 안도했고요.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관제실 뒤편 TV에선 대피 성공, 피해 최소라는 자막이 계속 흘러갔죠. 하지만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제 앞 모니터에는 평온과는 다른 그림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아오모리 해안선의 미세한 변형 데이터, 해수면, 이상치가 누적되는 곡선, 그리고 아직 멈추지 않은 여진의 패턴들. 숫자들은 끝이 아니라 정숙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유함 같은 거죠. 저는 과거 구조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방심은 가장 값비싼 오판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손가락이 자꾸 한국 측 공유 채널의 알림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는 데이터지만 저에겐 생명줄이었어요. 관제실 동료들은 커피를 마시며 성공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새로운 리스크 시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48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채널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새 업데이트 예정이라는 짧은 문구였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관방장관실 실무라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하시바 씨, 한국 데이터를 공식 근거로 인용하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었죠. 주권 문제, 여론 문제, 외교적 복잡함, 익숙한 논리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직속 상관과 마주쳤어요. 그분은 저를 잠깐 세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면 책임은 우리가 지네. 그 말의 반대편엔 말하지 않은 문장이 숨어 있었죠. 그러니 조용히 끝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파랗고 거리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녔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과거 재난 현장에서 울던 가족들의 얼굴,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 저에게 재난은 통계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도 압니다. 국가 운영이 감정만으로 굴러가진 않는다는 걸요. 예산, 관광, 물류, 동맹관계, 모든 게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얽혀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책임이란 단어가 생명보다 먼저 나오는 순간 뭔가가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한 문장을 박았죠. 주권을 지키려다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을 올리는 순간 제 입장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상관에게 초안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전화로요. 하시바 씨, 이 표현은 좀... 목소리가 난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얼어붙은 채 끊겼죠.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공포에서 결단의 압력으로 바뀌는 걸 느꼈죠. 진짜 영웅은 위험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의 대가를 떠안는 사람이에요. 그때 관제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오모리 동쪽 규모 재산정 중.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관제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이 각자 화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관제실은 3개의 대형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엔 일본 지진계 네트워크, 가운데엔 미국 해양경보 피드, 오른쪽엔 한국 원격 탐사 데이터 요약이 띄워져 있죠. 제 옆자리에 앉은 미야자키 슌이 손을 빠르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갱신했습니다. 슌은 31살 민간 데이터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금은 위기센터에 파견된 친구예요. 젊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했죠. 선배, 일본 센서는 빠른데 해안 변형은 느려요. 위성이 더 잘 봅니다. 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문장을 공식 문서에 쓸 순 없었어요. 며칠 전 성공적 대피 이후 언론은 일본 시스템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그 승리의 뒤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죠. 사실 한국 측은 한 번도 앞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면 더 공유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을 뿐이에요. 저는 그 겸손이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과장하지 않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엔 비공식 메모가 있었죠. K-IFG 한국 간섭 영상로 본 아오모리 연안 변형. 그리고 그 아래 아직 보고하지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차 큰 흔들림 가능성. 창 열려 있음. 슌이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선배, 한국 분석관이랑 보안 채널 연결해달라고 할까요? 윤서진 박사님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식 루트가 아닌 직접 연결은 위험했어요. 하지만 공식이 느리면 비공식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연결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슌은 바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몇 분 뒤 화면 한쪽에 보안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윤서진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위성운용 분석관이었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하시바 씨, 연락 기다렸습니다. 지금 데이터 보내드릴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고립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재난은 국경 밖에서 옵니다. 하지만 해답도 국경 밖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왼쪽 일본 지진계 수치가 갑자기 튀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아오모리 앞바다의 흔들림이 다시 튀어올랐어요. 규모 6.5, 아니 6.7로 수정됩니다. 슌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화면을 지켜봤죠. 숫자가 또 바뀌었어요. 6.9로 최종 확정. 이틀 전과 거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같은 곳, 같은 간격, 같은 방향성.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반복이었어요. 관제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지자체, 언론사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후발주의 체계 연장하나요? 저는 내부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규정은 명확했어요. 규모 7.0 미만은 후발주의 연장 기준이 아니다. 6.9는 7.0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상으론 연장 근거가 없었죠. 하지만 오후 2시쯤 총리관저에서 내려온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해안 접근을 삼가고 대피 경로를 재확인할 것. 공식 발표는 안전인데 행동 지침은 경계였어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댓글창엔 질문이 쏟아졌죠. 괜찮다는 건가요? 위험하다는 건가요? 저는 그 혼란이 곧 방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심은 곧 사상자예요. 한국 채널 알림을 열어봤습니다. 윤서진 박사가 보낸 데이터였죠. 해안선 변형 누적 그래프, 해수면 이상치 증가 패턴. 그리고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 밤 추가 평가 가능. 창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예언이 아니라 경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윤 박사는 단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능성의 창을 보여줬을 뿐이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공식 연장 불가 시 현장 준비 격상 건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구를 골랐습니다. 공포조장이란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했거든요. 보고서를 관방장관실로 올렸습니다.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어요. 공포조장 금지. 근거 문구 조정 요망.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차가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다는 공포였죠. 재난보다 위험한 건 말로만 안전을 만드는 정치였습니다. 오후 5시 한국 채널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윤 박사의 이름으로요. 고위험 시간대 예측 12월 13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특히 10시 전후.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 박사가 말한 고위험 시간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12월 13일 금요일. 내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윤 박사가 보낸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간섭 SAR 영상으로 본 해안 미세 변형, 해수면, 압력 변화 패턴, 과거 유사 사례 분석. 이건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창을 좁힌 과학적 분석이었죠.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이걸 공식화하는 순간 한국에 의존한다는 프레임이 폭발할 게 뻔했어요. 언론은 난리가 날 거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시작할 겁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선 평론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그걸 증명했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오전 9시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어요.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라인, 외무 대신 모테기 도시미스 라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라인 모두 화상으로 연결됐죠. 기하라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발주의 체계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기상청 의견은 기상청 담당자가 답했어요. 규모 7.0 미만이므로 규정상 연장 근거가 부족합니다. 모태기 외무 대신이 끼어들었죠. 다만 주일미군과의 공조 차원에서 동맹국 데이터도 검토 중입니다. 동맹국 데이터라는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는 거죠. 고이즈미 방위 대신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했어요. 미군 측은 내일 밤 독자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기하라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한국 데이터를 공식 근거로 삼는 순간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치적 부담이라는 생각을요. 저는 참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하라 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하시바 분석관 말해보시죠. 공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보를 숨길 순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대비는 하되 발표는 하지 말라는 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슌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손에 종이 2장을 들고 있었죠. 하나는 비상대응 계획서였고 다른 하나는 빈 서류였습니다. 제목만 있었어요. 책임 확인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퇴 서약에 빈칸만 있었죠. 선배, 이거. 슌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경력과 누군가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걸면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날짜는 비워뒀어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그때 슌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해시태그 6장 마이너스 브레이크 인투 2. 미국 측 비공식 통보입니다. 슌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내일 밤 주일미군 독자 조치 검토. 한국 데이터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식 경보 연장은 없었어요. 대신 총리 관저는 조용히 현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피소 운영 인력을 유지하고 해안 경비를 훈련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발표는 없는데 경찰이 늘어났어요. 주민들이 묻기 시작했죠. 왜 또 훈련이에요? 뭔가 위험한 건가요? 지자체 담당자들은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근거로 제시할 이름이 정치가 금지한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 3개를 동시에 켜놨어요. 일본 지진계, 미국 해양 피드, 한국 채널. 한국 채널에서 윤 박사의 업데이트가 들어왔습니다. 해안 변형 그래프 상승 지속, 내일 저녁 위험도 증가 추세.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었어요.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위험창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관리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정을 바꿨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어도 대응 수위를 실무에서 올리는 길로 가기로요. 오전 11시, 저는 아오모리 현장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비공식 권고문을 돌렸습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내용은 단단했죠. 해안 접근 최소화, 고층 대피 우선, 야간 인력 상시 대기. 공식 용어는 훈련 점검이었지만 현장은 알아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슌이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선배, 이거라도 드세요. 내일 밤까지 버티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제 책상 서랍 가장 위에 그 각서를 올려뒀습니다. 빈 날짜가 적힌 사퇴 서약서를요. 언제든 꺼낼 수 있게요.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세우며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방향이 바뀐 거죠. 규정이 멈출 때 사람은 행동으로 안전을 만듭니다. 오후 4시 슌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미국 해양당국 공문입니다. 화면을 보니 제목이 선명했죠.
주일 미군 가족 해안 접근 금지 초안 -12월 13일 저녁 6시부터 시행 예정.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시태그 7장 -B 스토리. 오후 5시. 저는 처음으로 윤서진 박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보안 음성 채널이 연결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시바 씨, 윤서진입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목소리엔 과장이 없었어요. 담담하고 정확했죠. 연락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제 목소리도 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윤 박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일본을 대신해 마치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벌어들이려는 겁니다. 그 한 문장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떠올랐거든요. 재난 대응의 본질은 완벽이 아니었습니다. 여유였죠. 대피할 여유, 판단할 여유. 지금 보내드리는 자료 보시죠. 윤 박사는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거를 정리해줬어요. 간섭 SAR로 본 연안 미세 변형 데이터, 해수면, 이상치의 방향성 분석, 과거 유사 사례와의 확률 비교. 화면에 그래프가 차례로 떴습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가 고위험 구간입니다. 특히 10시 전후 변동이 큽니다. 윤 박사는 미래를 단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줬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무시하긴 어려운 수준이에요. 정직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의존이 아니라 협업의 감정을 느꼈어요. 상대가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라는 감정이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공식적으론 아무 인정도 못 받을 텐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 박사가 조용히 답했어요. 바다는 국경을 모릅니다. 쓰나미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메시지는 짧게, 행동은 크게. 그게 원칙입니다. 윤 박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내부 문구를 다시 썼습니다. 공포 대신 준비라는 단어로요. 위험 대신 대비라는 표현으로요. 국가적 자부심은 과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손 내미는 품격에서 나오는 거죠. 오후 6시 윤 박사에게서 추가 메시지가 왔어요. 미국도 같은 신호 확인 중입니다. 곧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슌이 소리쳤습니다. 선배, 미국 국방부 공식 발표 떴어요. 해시태그 8장 -펀 언드게임즈. 저녁 6시 30분 미국 국방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 및 가족 대상 12월 13일 오후 6시부터 아오모리 해안 지역 접근 전면 금지. 슌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발표문 하단에 근거 자료가 붙어 있었죠. 한국 위성 데이터 요약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미국이 먼저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제 우리도 못 버팁니다. 슌이 작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이 움직인 순간 일본은 더 이상 체면만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됐어요. 오후 7시부터 관제실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 식량이 다시 들어갔어요. 응급키트가 정리됐고 해안 CCTV는 확대 모드로 전환됐죠. 항구의 어선들은 높은 곳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공식 경보가 없으니 각자 해석이 달랐어요. 또 과잉 아니에요?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SNS엔 온갖 추측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위기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심리였거든요. 저는 불안의 도화선이 될 단어를 지우고 대비 점검이라는 표현을 퍼뜨렸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주민들께 안전 확인 훈련이라고 안내해주세요. 공포가 아니라 준비라고요. 슈는 기술적으로 관제 시스템 감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예측 모델 입력값을 실시간으로 갱신했죠. 윤 박사는 짧은 패킷으로 데이터만 보내왔습니다. 변형 누적, 상승 속도 증가. 저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현장 연락망을 촘촘히 묶어갔어요. 아오모리 현장 방제 담당 소방서, 경찰서, 병원, 대피소 운영팀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작전은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실처럼 지루했죠. 그래서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저는 파도막이 체크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인력 마이너스 장비 마이너스 대피 마이너스 홍보 4개 축이었어요. 공식 발표 없이도 실제 현장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죠.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밀이어야 하나? 현실의 영웅은 드라마틱한 한방이 아닙니다. 지루한 준비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밤 10시 슛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라인에서 추가 통보 왔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 전면 조치 시행. 저는 시계를 봤어요.
내일까지 16시간 남았습니다. 그때 관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해시태그 구장 마이너스 미드포인트. 관방장관 기아라 미노루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외무 대신 모태기, 방위 대신 고이즈미가 화상회의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총리 관저 긴급회의였죠. 기하라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모태기 외무 대신이 보고를 이어받았죠. 국무장관 루비오 측은 동맹국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장관 헤그세스 측도 기지 안전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고요. 화면에 미국 측 발표문이 떴어요. 첫 페이지 하단에 한국 데이터 요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외교적 손실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까?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기하라 장관이 답을 피했어요. 국민 불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무자가 정치회의에 끼어들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하라 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하시바 분석관, 지금이 발언할 자리인가? 불안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사망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실무자가 정치 언어를 깨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근거는 뭔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현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화면을 돌렸어요. 아오모리 현장 준비 상황, 대피소 인력 배치, 해안 경비 강화 현황.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모태기 외무 대신이 끼어들었죠. 그럼 발표와 현장이 따로 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 모순입니다. 고이즈미 방위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인 이상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기하라 장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결정하십시오. 내일 아침엔 발표가 나가야 합니다. 화상회의가 끊겼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확신이 공포를 밀어낸 순간이었죠.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결의가 선명해졌습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밤 11시 윤 박사에게서 긴급 패킷이 도착했어요. 상승 속도 급증. 내일 밤 10시 전후 변동 최대 예상. 손이 떨렸습니다. 해시태그 10장 마이너스 배드 가이즈 클로스인. 밤 11시 30분. 관방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식 발표 문구 수정해 주십시오. 확률 단어 빼고 가능성도 지워주세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그럼 뭘 남깁니까? 대비 훈련 지속 정도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정 직전 재무라인에서 메일이 왔어요. 대피소 운영 예산 정당성 검토 요청이었죠. 공식 경고도 없는데 왜 예산을 집행하는가? 숫자로 사람을 재는 문장이었습니다. 새벽 1시 지자체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하려면 한국 데이터를 언급해야 하는데 그건 금지됐거든요. 새벽 2시 외무 대신 모태기 라인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국 언급 최소화. 외교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지금 저는 재난이 아니라 국가의 언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슌이 조용히 다가와 커피를 내밀었어요. 선배, 지금이 제일 위험해요. 무슨 말이야? 숫자보다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요. 슌의 말이 맞았습니다. 관제실 화면엔 변형 그래프가 치솟고 있었어요. 해수면 이상치도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죠. 윤 박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피 유지 권고. 바다를 보지 말고 시간을 보세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바다를 보지 말고 시간을 보라. 지금 필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뜻이었죠. 결단했습니다. 공식이 못 말하면 내가 말한다. 서랍에서 사퇴각서를 꺼냈습니다. 빈 날짜 칸에 펜을 댔어요. 12월 14일. 내일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긴급 대비 격상권의 마이너스 책임자 하시바 유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대비를 격상합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으면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나면 오늘의 망설임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문서를 총리실로 올렸어요. 새벽 3시 기아라 관방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바 씨, 당신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현장 준비 격상 승인합니다. 대신 공식 발표는 보류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분노가 희생감수로 정제되는 느낌이었죠. 위기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 책임의 주체예요. 새벽 4시 관제실 알림이 울렸습니다. 전조성 파형 증가 감지. 30분 이내 변동 가능성. 슌이 소리쳤어요. 선배, 시간이 빨라지고 있어요. 해시태그 11장 -올 이즈 로스트. 12월 13일 저녁 9시 48분. 아오모리 해안 CCTV가 이상한 수평선을 잡아냈습니다. 바다가 한 번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물이 뒤로 빠지는 게 보였어요. 이건 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제실에 침묵이 떨어졌어요. 누가 말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순간의 침묘이었죠. 그리고 흔들림이 시작됐습니다. 규모 6.3, 아니 6.5로 재산정 중입니다. 기상청 연락망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를 봤죠. 멈추는지 이어지는지를요. 이어졌습니다. 2차 진동이 겹쳤어요. 그래프가 더 크게 치솟았습니다. 6.7. 계속 올라갑니다. 슌이 손을 떨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최종 7.0 확정입니다. 규정의 문턱을 넘어선 숫자가 화면에 박혔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상향됐어요. 예상 높이 2m. 아오모리 해안 전역으로요. 현장 영상 들어옵니다. 관제실 대형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물이 항구를 넘고 있었어요. 차량이 떠내려갔고 상가 유리창이 깨졌죠. 정박된 배들이 부두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제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물이 도로를 타고 올라왔어요. 신호등이 꺼지고 가로등이 흔들렸죠. 부상자 발생 보고 들어옵니다. 슌이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요? 항구 근처 상가. 유리에 베인 부상자 3명. 침수로 인한 경상 2명.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가 늦었다면이라는 가정이 목을 조였습니다. 사망자는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통신이 불안정합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망자 수를요? 저는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얘졌죠. 내가 지켜낸 건 충분한가?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나? 공식 발표를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나?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슌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선배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겁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재난 앞에서 맞고 틀림은 사치였거든요. 남는 건 사람의 생사뿐이었습니다. 밤 10시 20분. 현장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대피소 인원 확인 중. 통신 복구 작업 중. 결과를 알기 전까지 지옥이 열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윤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파고 감소 확인. 이제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기술은 여기서 끝나고 인간이 시작된다는 걸요. 밤 10시 50분. 슌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해시태그 12장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솔. 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슌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전화가 끝났어요. 현장 통신 복구됐습니다. 대피소 명단 확인 중이래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밤 11시. 관제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지자체, 소방서, 병원 모두가 피해 집계를 올리고 있었죠. 쓰나미는 2차, 3차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소식은 늦게 왔어요. 저는 제가 올린 비공식 권고문들을 머릿속에서 되감았습니다. 해안 접근 최소화, 고층 대피 우선. 그 단어들이 현장을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혼란만 키웠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영웅은 결과로만 평가받으니까요. 슌이 커피를 내밀었지만 저는 마시지 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윤 박사에게서 짧은 문장이 왔습니다. 파고 감소. 이제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기술은 여기서 끝나고 인간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총리관저에선 긴급회의가 열렸을 거예요. 사상자 수가 정치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오갔겠죠. 하지만 저에겐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0이라는 숫자만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슌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선배, 대피소 명단 하나씩 확인되고 있어요. 저는 일어나 화면 앞으로 갔습니다. 아오모리 제1대피소 마이너스 인원 확인 완료. 제2대피소 마이너스 인원 확인 완료. 제3대피소 마이너스 인원 확인 중. 숫자들이 하나씩 채워졌어요. 부상자 현황도 업데이트됐습니다. 경상 7명, 중상 2명. 저는 화면 아래쪽을 봤어요. 사망자 칸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찼습니다. 자정 10분 전 최종 보고가 도착했어요. 슌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부상자 총 9명, 침수 피해 다수, 차량 파손 16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망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0명입니다. 그 순간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0명. 중얼거렸습니다. 슌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어요, 선배.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못했어요.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다 지켰다는 안도와 부상자가 나왔다는 죄책감. 자기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맨몸의 마음만 남았어요. 가장 어두운 밤은 실패가 아닙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침묵이죠.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난 지금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정, 총리관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해시태그 13장 브레이크 인투 3. 자정 30분, 총리관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사망자 0명 확인했습니다. 총리가 먼저 말했어요. 후발주의 체계 공식 연장합니다. 규모 7.0의 문턱을 넘었기에 이제 숨길 이유도 명분도 사라진 겁니다. 관방장관 기아라의 표정이 굳었지만 반대하지 못했어요. 현실이 답했거든요. 외무 대신 모태기가 보고를 이어받았습니다. 미국, 한국과의 공동 브리핑 문구를 조율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공식 회의에서 직접 언급됐어요. 방위 대신 고이즈미가 덧붙였죠. 주일 미군과의 현장 조치를 정리해 3국 공조 체계로 문서화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식이 드디어 현실을 따라온 순간이었어요. 새벽 1시, 미국 측 성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동맹의 예방 조치가 효과적이었다. 일본 측 신속한 대응에 감사한다. 곧이어 한국 외교부 논평도 발표됐어요. 현장의 신속한 실행이 생명을 살렸다. 필요한 협력을 계속하겠다. 두 나라 모두 상대를 치켜세우며 자신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외교적 품격이었죠. 새벽 2시, 일본 총리실 공식 발표가 나갔어요. 후발 지진주의 체계 공식 연장. 한미일 3국 공조 체계 가동.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제가 원한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이 현실을 따라오는 순간이었죠. 새벽 3시, 윤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준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잠시 뒤 답이 왔죠. 하지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월 15일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도 속에서도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책임감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새벽 4시 슌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선배, 3국 공조 문장 초안 나왔어요. 화면을 보니 세 나라 로고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한미일 해양재난 정보 공유 프로토콜 마이너스 실시간 데이터 교환, 실무 직통 채널, 야간 상시 대응, 임시 조치가 아니었어요. 상시 협력 체계였죠.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제 모순이 정책이 됐네요. 슌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위기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새벽 5시 윤 박사에게서 후속 경고가 왔습니다. 15일 전후 잔류 리스크 재평가 필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해시태그 14장 퍼넬리. 12월 14일 아침 일본 언론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사망자 0. 완벽한 대응. 하지만 총리관저 내부 보고서의 제목은 달랐어요. 비공식 대비가 공식으로 전환된 사례 향후 재난 대응 매뉴얼 개정 필요. 오전 10시 저는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하시바 분석관, 표창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공로의 이름을 기술에만 붙이지 말아주십시오. 현장 실행자들의 이름도 기록해 주십시오. 총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슌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 이제 진짜 리더 같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할 일 했을 뿐이야. 오후 2시, 저는 한국 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박사님, 당신들의 데이터는 우리를 대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재난 앞에서 국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이 이야기의 결론을 완성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연대로요.
오후 4시 공식 문서가 완성됐어요. 한미일 해양재난정보공유협정 마이너스 상시 협력 프로토콜. 임시가 아닌 제도였습니다. 저는 체면 대신 제도를 남긴 겁니다. 오후 6시 아오모리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부상자들은 모두 안정을 찾았고 대피소 주민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윤 박사의 마지막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도 지켜봐야 합니다. 저녁 7시 관제실로 돌아왔어요. 슌이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배, 15일 데뷔 시나리오 업데이트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개인의 공포가 공동체의 자부심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은 과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켰다는 사실이었죠. 밤 9시 윤 박사에게서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15일 저녁, 추가 모니터링 필요. 패턴 재평가 중. 저는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자부심은 우리가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켰다는 사실에서 오는 거죠. 자정 직전,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2월 15일 데뷔 시나리오 완성. 3국 공조체계 가동 준비 완료.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돼 있었어요. 해시태그 15장 마이너스 파이널 이머지. 12월 14일 자정이 지났습니다. 도쿄는 다시 평온해 보였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늦은 밤인데도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관제실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사람들은 오늘 밤도 평소처럼 웃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평온은 아무 일 없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준비가 만든 결과라는 걸요. 책상 위엔 한 장짜리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나라 로고가 나란히 찍힌 합의 메모였어요. 해양재난 정보 공유 마이너스 실무 직통 채널 마이너스 야간 상시 대응. 종이는 얇았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가 수천 명을 살렸죠. 저는 손끝으로 그 문서를 눌러봤어요. 한국 채널을 열었습니다. 윤 박사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떠 있었어요. 우리는 이웃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을 가능하게 만든 당신들의 기술이 자랑스럽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경이 아니라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슌이 뒤에서 말했어요. 선배, 15일 모니터링 시작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어요. 해안선 변형 그래프, 해수면 압력 변화, 지진 패턴 분석, 창밖의 평온한 도쿄와 화면 속 아오모리의 데이터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한국이 대단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재난 앞에서 정치와 자존심을 넘어 결정할 용기가 있었는지 그 기록이라는 걸요. 재난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도 반복될 수 있죠. 새벽 1시, 화면 하단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다음 평가 시점 12월 15일 오후 8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바다는 국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국경보다 생명을 먼저 보게 됐으니까요. 관제실 모니터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준비돼 있었습니다. 함께니까요.